그게 헬스장이죠. 자, 쉬. 그게 이거 봐도 내 헬스장. 거야. 자, 그만하시고. 가만히 자, 있어. 일단은 알았어. 자, 시를 한번 밑줄 쳐 있는 부분 있잖아, 얘들아. 밑줄 쳐 있는 부분 별의 음악이 이 시를 한번 쫙 읽어보고 각 연식, 각 1년씩 배워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프린트 보세요. 자,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아리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막 열거돼 있죠.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 생략할게요. 별 하나의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동경과 시와 어머니. 자,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자,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자,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자,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자, 북간도가 만주에 있어요. 자, 다음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더미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다. 이렇게 해서 약 10연까지 있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자, 이제 우리 1년부터 배우자. 자, 해보자. 자, 1년 보세요. 자,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시간적 흐름이 나타나는 하늘에는, 자, 여기서 하늘에 좀 별 비치세요. 하늘에. 하늘은 시인의 삶을 비추어 보는 거울로서의 공간이래. 그럼 뭐예요? 자기 성찰의 대상이죠. 뭐 이런 말 들어봤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이 이런 말 들어봤지? 성찰의 대상이야. 그리고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을이고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을로 바뀌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있대. 자, 그래서 가을도 별표 칩니다. 가을이란 계절은 상념과 사색의 계절로 쓸쓸함의 정서를 유발한대. 요것만 밑줄 칠까? 쓸쓸함의 정서. 뭐 가을 탄다는 말 안 들어봤어요? 가을 탄다. 자, 그럼 1년. 자, 가을 하늘의 정치와 분위기, 계절이 바뀌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을이라는 스스로 생각하는 사색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나와 있다. 그래서 사실 1년에서는 특별히 나올 거는 하늘 정도? 나오게 된다면 하늘 정도? 뭐 이 정도? 특별히 뭐 1년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2연 가볼게요, 이제. 자, 일단 나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 시는 시적 화제가 표면에 숨겨져 있어? 드러나 있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화자 나가 제시가 됐고 가을 속의 별들을 달 헤일 듯합니다. 자, 화자는 가을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평온하게 별을 세려고 하고 있고 화자가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고 있음을 나타낸대요. 자, 여기서 별표입니다. 윤동주 씨의 별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윤동주 씨의 별은 거의 여러분들 뭐야? 그냥 긍정적 소재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해. 알겠지? 별은 긍정적 소재야. 자, 첫 번째는 과거 해상의 매개체래. 그럼 별을 보면서 나의 과거를 떠올리는 거야. 그 다음 그립고 절실한 것, 그리고 순수, 이상 등을 상징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순수, 이상. 요거 별표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자의 내면 세계의 상징이래요. 화자의 내면 세계. 셋 다 알아두셔야 된다. 셋 다 알아두시되 두 번째 거 있죠. 순수 이상은 좀 암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2연 보자. 자, 화자가 별을 헤아리는 평온한 마음,
고뇌를 잠시 잊고 맑은 가을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상념에 잠겼다. 생각에 잠겼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사면으로 내려가 볼게요. 가슴속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아리는 것을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자, 일단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은 화자의 내면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고, 자, 이제 다 못 헤아리는 것은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별은 뭐 당연히 언제 보여요? 밤에 보이는데 아침에 오니까 이 별을 다 어때? 세지 못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뜻인데, 자, 요거 별표입니다.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란 거는 자, 현실적 시간적 제약이야. 여기서는 그냥 물리적 제약을 말하는 거야. 진짜 한 아침이 오면 별을 셀 수가 없잖아. 맞지? 자, 근데 내일 또 밤이 남은 까닭이요. 자, 여기 별표. 그럼 뭔 소리야? 아침에는 별 세지 못하지만 또 뭐가 와? 좀 있으면 밤이 오니까 밤에 또 뭐 하면 되겠어? 별을 세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자, 별을 다 세지 못한 이유 2는 마음의 여유야. 그럼 마음의 여유는 뭔 소리야? 어차피 뭐 올 거니까, 밤 올 거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자, 아직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은 자, 결국 별을 다 세지 못하는 이유인데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래요. 그럼 미래에 대한 희망은 뭐예요? 나 아직 늙었어, 젊다고. 내 청춘은 한창 남았다고. 그죠? 앞으로 내가 맞이할 밤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맞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별을 다 세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개 나왔어요, 얘들아? 3개지, 3개. 체크해 주세요. 첫 번째는 현실적 시간적 제약, 두 번째는 마음의 여유, 자,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희망. 이렇게 10거 별을 다 세지 못한 이유를 뭐 했다? 나열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법이라 그래요? 말 그대로 그냥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열거법이라고 합니다. 자, 열거법이라고 해요. 자, 나열하게 됐다. 쉬가 뭐예요? 응? 쉬 그냥 무슨 느낌이에요? 별 별 의미가 없어요. 곧 이런 의미야. 곧. 자, 내려갑시다. 4연 가볼게요. 자, 4연을 보면 별 하나의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동경함과 시와 어머니 나왔지. 자, 이것은 화자가 별을 보면서 떠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열한 거야. 자, 일단 추억부터 어머니까지는 바로 생각의 구체적 내용. 자, 밑줄 쳐. 그리움의 대상들이에요. 여기 일단 별표 쳐놓으시고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 저걸 외울 필요는 없잖아, 얘들아. 저 나열된 것들을. 근데 이게 화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리움의 대상이라는 거 알아두시라고. 나머지는 한 번씩 얘기했는데 어머니만 몇 번 했어? 2번 반복했지. 그럼 반복을 한 이유는 뭐예요?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어머니 시의 전개가 가장 본질적이고 본원적인 그리움의 대상인 어머니로 귀결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줄 치세요. 시상이 가장 본원적인 그리움의 대상인 어머니로 결론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묶어서 별표. 별 하나에 뭐뭐과, 별 하나에 뭐뭐과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뭔 소리야? 문장구조가 뭐예요? 문장구조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자,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여기다가 뭐 형성? 운율. 자, 운율을 형성하고 별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자, 이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비슷한 문장구조 반복하는 거 무슨 법이라 그래? 알아두세요. 대구법. 별표 쳐놔. 대구법. 비슷한 문장구조 반복하는 거 뭐라고 한다고? 대구법. 자, 그 다음에 반복법. 반복법은 안 봐도 되겠죠? 별 하나에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열했으니까 마찬가지 뭡니까? 또 열거법이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열거법이랑 이제 여러분들 반복법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별표 칠 필요 없어. 응? 그잖아. 반복되고 있고 나열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열하고 있는 대상이 뭐의 대상이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 그리움이야.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그리움의 대상은 누구? 엄마. 자, 그래서 사연 좀 볼까요? 여기 밑줄치인데. 자, 화자가 별을 보며 떠올린 상념들, 그리움의 대상들로서 별을 매개로 하여 화자의 내면에 잠재된 추억, 사랑, 동경 등의 정서를 하나씩 환기하다가 떠올리다가 마침내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시상을 집약시켰다. 집중시켰다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별표 쳐놓으세요. 요거.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좀 외우세요. 주의 깊게 공부해 주시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특히 뭐를 매개로 하여? 얘들아, 뭐를 매개로 하여? 별. 별을 매개로 했다는 거. 또 화자의 어디에 잠재된? 내면에 잠재된. 알겠니? 그러니까 평소 이렇게 맨날 생각하지 않다가 뭘 보면 내 내면 깊숙이 있었던 것들이 막 생각나기도 하거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나도 뭐가 있겠어요? 진짜 좋아했던 여자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지금 아닙니다. 예전에. 오케이? 당연히 있었죠. 오케이? 왜냐면 어쩔 수 없이 헤어진 애가 있었거든. 대학교에서 3년 만났는데. 왜요? 지역이 너무 멀었어요. 저는 여기고 그 여성은 여성은 경상도 김해였어. 너네 알아? 경상남도 김해? 거기서 올라온 애야. 누구 아니에요? 그 쌤은 솔직히 문과 쪽이고 그 여자애는 수학교육과였고. 그러니까 막 되게 예뻐 보이는 거야. 막 수학 잘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서 3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졸업하고 이렇게 멀어지니까 너무 만나기 힘든 거야, 둘 다. 그죠? 버틸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너무 왜냐면 한 번 만나고 오면 대학생인데 이제 막 졸업했는데 돈이 없잖아. 근데 한 번 만나면 막 10몇만 원씩 들어가는 거야. 그 당시 때. 지금도 10몇만 원이면 뭐 그렇게 싼 건 아니지. 근데 교통비로만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요. 교통비로만. 갈 때 거의 3만 얼마. 올 때 3만 얼마 이러니까 야, 쉽지 않았어. 근데 뭐 예를 들어 말도 안 되지만 지금 나이 때 그렇게 한다면 괜찮지 뭐 상관없죠. 근데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막 내 추억 상자 같은 게 있거든. 아니 그냥 말을 붙인 것 뿐이야 내가. 그래서 그냥 막 옛날 거 막 어렸을 때 모아놨던 것들 막 있어. 그래서 거기 막 편지나 뭐 이것저것 막 다 들어가 있거든. 와이프도 알아. 왠 줄 아냐? 지도 있거든. 그죠? 지도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그 여자애를 만난 걸 와이프도 알아. 같은 학교니까. 와이프도 같은 학교야. CC야, CC. 그냥 어차피 내가 그 여자애를 손잡고 돌아다녔던 거를 걔도 봤어. 자, 그리고 걔도 내 친구랑 사귀었어. 와이프도.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럴 나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가끔 이렇게 막 정리하다가 이렇게 딱 편지 이런 거 보면 딱 기억나는 거네. 이런 거 얘들아. 이게 가지? 잡아. 평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별을 보면서 화자의 마음 속에 잠재됐던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 게다가 누구로 딱 끝장나는 거야? 엄마로 끝장나는 거라고. 이해갔니? 요거 나는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 그리고 이제 막 또 미친 듯이 나열하고 있어요. 또 이분. 자, 봅시다.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자, 보시면 일단 당연히 어머님은 별표 그리움의 대상, 안식의 대상이야. 안식의 대상이 뭐예요? 마음의 안정. 마음의 안정. 여러분들도 엄마 앞에서는 마음이 안정되죠? 그죠? 네. 야,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지금 어쩔 수 없고.
아니야, 너희들 20대 때 30대하고 너희 부모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달라져. 좋아진다는 뜻이야. 알겠지? 20대 때는 어떨 수가 없어요. 안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공부해 있잖아 뭐 이러잖아. 이놈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이후의 나이가 이제 이후부터는 그러지 않는 거야. 자 갑시다. 자 봐.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가봐요. 아름다운 말이란 화자가 그리워하는 순수하고 평화로운 존재들이래. 그러면 얘들아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얘네들을 부른 거야. 얘네들을. 알겠니? 얘네들을 쫙 부른 거야. 자 그리고 요거 밑줄 쳐볼까? 지금 배우는 오연은 이전 사연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 위에 사연 봐봐 얘들아. 사연에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엄마 뭐이지?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몇 연이라고 여기? 5연이야. 오케이? 오케이. 여기 딱 체크해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보시지. 그래서 사연과는 무슨 관계? 얘들아 이거 무슨 관계? 연쇄적 관계라는 거 배웠죠. 자 이걸 무슨 법이라 그럴까? 연쇄법이라 그래. 잘했어. 연쇄법. 연쇄법이 뭐야 그러면? 앞말 이어가는 거야. 앞말을 이어가는 거야. 알겠지? 됐습니까? 뭐뭐는 길다, 길면은 뭐뭐뭐 이거 있잖아. 그런 게 연쇄법이야 얘들아. 자 그다음 빠른 호흡의 산문시 형태로 바뀌었대. 뭔 소리일까 이거? 빠른 호흡의 산문시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 그치? 오 잘하네. 압축돼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줄글로 길어졌지. 맞니? 그래서 약간의 변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산문시 하나만 밑줄. 산문시 형태만 밑줄. 자 5연 볼게요. 그래서 사연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과거의 그리움의 대상들로서 어머니에게 말을 걸듯이 어디? 엄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과거에 소중했던 존재들을 부르며 호명하며 자 그리움을 느꼈다. 여기 밑줄 칠래? 어머니에게 말을 걸듯이 호명하며. 호명이 뭔지 알죠? 부르는 거야. 부르는 거. 오케이 바리? 됐어 이제. 자 이제 내려갑시다. 자 유견 가자. 유견. 자 아이고야.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이네들이 뭐야? 이네들. 저 위에 것들. 알겠지? 저 위에 것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그리움의 대상들이 현실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야. 자 이네들 별표. 별을 보며 떠올린 것들로서 오연에 열거된 대상들을 가리켜. 그러면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자 이건 사실 너네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평가원 기준으로는 물리적 거리 플러스 심리적 거리 둘 다 돼요. 진짜 멀기도 하고 마음속에서 멀기도 한 거야. 알겠지? 근데 만약에 너네 학교쌤이 아니야 심리적 거리만 해당해 그럼 그렇게 외워주세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알겠지? 가능하면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 물리적 거리 얘기를 안 하셨다고. 아예 안 했어? 어떤 애가 얘기를 하니까 멀리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말하셨어. 그래 그럼 둘 다 맞아. 둘 다 맞아. 알겠지? 둘 다 맞아. 그러니까 그 내신은 원래 그런 거 알죠? 그런 걸 많이 들어봤지? 둘 다 맞아요. 근데 이제 내신에 따라서 뭐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하는 셈도 있으니까 그건 물어보는 게 좋아요. 자 현재 상황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어두운 현실이. 자 밑줄 치자. 현재 상황은 끊고 있는 어두운 현실. 다시 화자한테 현재는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알겠니? 그래서 현재의 상황은 어두운 현실이야. 잊지 마. 자 그다음에 밑에 별이 아스리 멀듯이. 벼슬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벼슬이 아니고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아스라이가 뭐라고 써있어요 저기? 까마득하게라고 써있죠. 졸라야 졸라.
그래서 별이 아스리 멀듯이. 그래서 그리움들의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시각적 거리감에 빗대어 표현했대요. 중요한 거 나왔네. 요거 중요한 거 나왔네. 위에 열거된 대상의 염들 먼감 있잖아. 그죠? 거리감을 뭐에 빗대서 표현했다고? 별에 빗대서. 됐습니까? 그래서 빗대어 표현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유견은 이처럼 그리움 대상들과의 거리감이고요. 그리움의 대상들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자, 밑에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자, 뭐 쓰지 마시고요. 자,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무슨 강이에요? 압록강이고 얘가 도만강이에요. 도만강.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얘들아? 저게 뭐예요? 아 대륙이에요? 네. 삼 여기가 서간도 남만주라 그래요. 여기가 서간도 남만주. 여기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 두만강 위쪽 있지. 여기를 북간도라 그래. 북간도. 여기에 용정촌, 명동촌 있었거든. 이 명동촌 출신이 누구야? 윤동주. 알겠니? 북간도. 그럼 여기는 결국 크게 보면 뭘까? 북한이라고? 만주야 만주. 알겠니?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 용인시가 있지. 경기도 안에 용인시가 있듯이 만주 안에 간도라는 곳이 있는 거야. 알겠니? 됐죠? 다시 갑시다.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가에 계십니다. 가장 그리운 대상인 어머니가 계신 곳에 대한 거리감이죠. 자, 여기 화자의 고향이자, 사실 화자의 고향보다는 작가의 고향이죠. 자, 어머니가 계신 곳. 어머니가 뭐 어쨌든 화자도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어머니가 계신 곳. 자, 밑줄. 회상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공간. 그러면 화자는 현재 어디 있냐 이거야. 화자이자 작가라고 본다면 어디 있냐 이거야. 어디래요? 일본. 타국입니다. 그래서 대비되는 공간. 그래서 요거 하나 별 붙이면 돼. 자, 현재 화자는 북간도에 있어? 타지에 있어? 타지에 있어. 그거 알아두시라고. 자, 밑에 칠연은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머니가 떨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넘어갔어요. 응? 그 시 해석할 때요. 네. 문제 나왔을 때 저희 그 글쓴이가 그 윤동준 걸 알잖아요. 용동중. 윤동준 거를 알고서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시 자체를 알고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 평가원 기준으로 얘기해 줘야 돼. 내시면 평가원 기준으로 얘기할게.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그냥 시의 내재적 특징에 대해서만 물어보죠. 네. 사실 이런 문제가 대부분.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를 줄까? 뭘 줘요? 보기를 주죠? 보기를 주는 문제는 거의 시인을 생각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보기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그래요. 결국 둘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질문한 거 있지? 둘 다 하셔야 돼요. 그냥 시의 화자에 따라 공부도 하는 거고 이 시를 쓴 작가에 따라서 또 공부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요 시험에 그 북간도에 대해서 쓰라고 나왔을 때 보기가 안 나고 그냥 1번 느낌으로 나오면은 이게 화자의 고향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해도 맞다고 해야 돼. 왜냐면 시적 표면에 화자가 나왔잖아. 나는 이 나왔잖아. 근데 내 고향이 북간도라는 건 안 나와 있긴 하잖아요. 내 엄마가 북간도에 있으니까 고향이지. 그게 아니 근데 야 이거는 나한테 물으면 안 돼. 궁금해가지고. 아니야 그러니까 알았어. 궁금한데 이거는 나한테 질문하면 안 돼. 선생님. 그치. 하지만 평가원 기준으로 따지면 화자의 고향으로 해가지고 내는 거야. 알겠죠? 이게 항상 내신 강사는 어쩔 수가 없어. 너가 만약에 내가 수능 강사야. 내 수능 강사, 내신 강사 같이 하는 강사 한 명도 없어 거의. 따로. 왜냐면 문제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둘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능 강사들은 뭐라고 할까? 절대 안 내.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안 내. 이렇게 얘기해. 만약에 내려면 뭐를 줘? 보기를 줘. 근데 내신 강사는 아니야. 물어봐. 이렇게 얘기해. 알겠지?
모두 그래.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에서 강사를 하면 똑같아져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평가원에서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절대로. 자,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엔 그겁니다. 뭐 물어봐야지 정확하겠지만 북한도는 화자의 고향이다 하면 맞는 거로 가는 게 좋아요. 알겠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몇 년 가야 되냐? 8년 가야 되죠. 8년 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자,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흑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딱 여기서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이름자만 중요해? 덮은 거. 여기가 중요한 거야. 어제. 여기는 무조건 별표야. 자,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지난 추억에 대한 그리움이고요.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별빛만 별표. 자, 별빛은 아름다운 뭐 순수 이런 거래요. 자, 밑에가 중요합니다. 내 이름을 써보고 자아성찰의 행위래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자, 바로 뭐가 동반된 행동이라고 써있죠? 부끄러움이죠. 꼭 알아두세요. 여기는 암기입니다. 암기. 여기 부분 있죠? 암기하세요. 암기. 화자의 부끄러움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자,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뭐를? 이름자를. 그럼 과거 삶에 대한 부끄러움이야? 현재 삶이야? 현재. 알겠지? 현재 동그라미. 과거 뭐가 부끄러워요? 과거는 막 좋은 것들을 회상하고 있었는데. 자, 그 다음 밑에 딴에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자, 밤 별빛 칩니다. 이 시에서 밤은 부정적 현실 상황을 상징해요. 이따가 윤동주의 서시라는 작품에도 밤이 나오거든? 비슷할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자,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화자 자신의 모습이고 자, 별빛 칠까요? 감정이입의 대상입니다. 감정이입이 뭐예요? 화자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을 어떤 사물에 집어넣는 거죠. 벌레가 뭐 했다고 써있어 얘들아? 벌레가? 울었다고 했잖아. 맞아? 지금 내가 울고 싶을 정도로 되게 슬프고 부끄럽나 봐. 그래서 이거를 벌레가 운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갈등하고 부끄러워하는 화자를 나타내는 또 무슨 상관물이다? 객관적 상관물 별표. 아니 그럼 감정이입이라고 했으면서 객관적 상관물 왜 나와요? 안 써도 돼. 그냥 줄여서 객상 안에 뭐가 있는 거야? 감정이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이 가장 큰 범위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감정이입이 있는 거야. 그러면 감정이입은 어때요? 그 사물과 화자가 느끼는 정서가 달라요? 동일해요? 동일하지만 어떤 거에 따라 객관적 상관물은 다른 정서를 느끼게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너희들 황조가 알아요? 황조가? 유리왕의 황조가? 꾀꼬리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 쟤네 암수 꾀꼬리 너무 행복해. 그랬더니 화자는 뭘 느꼈어? 외로움. 몰라 다 그 작품? 외롭다고 느꼈잖아. 맞아? 그러면 꾀꼬리가 느끼는 거랑 내가 느끼는 게 똑같아? 다르잖아.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은 그죠? 이 느끼는 화자의 이 정서랑 자 시적 대상의 정서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가?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입보다 객관적 상관물이 더 큰 범위라 이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그럼 이제 결론을 지으면 감정이입은 무조건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해. 이거는 이거라고. 근데 거꾸로 이거는 무조건 이거에 해당할까? 아니지. 알겠니? 오케이? 요거는 요거에 해당하지만 요거는 요거에 꼭 해당하지는 않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 좀 알아두세요. 두 개 묶어서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자, 부끄러운 이름 별표. 무기력한 자아에 대한 부끄러움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 잠깐만. 자, 여기 구현 봐보세요. 여기 맨 위에 구현. 자아 성찰과 부끄러움의 인식, 현재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자아 성찰한 모습을 보여줬대. 자, 내려가면 마지막 시변입니다.
그러나 자 얘들아 우리가 그러나 나오면 뭐예요? 시상전환이죠. 시적전환. 요거 밑에. 자 그러나 시상의 전환, 시적전환. 자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자 왠지 여기서 겨울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여기서 부정. 부정. 그럼 여기서 봄은 긍정이겠지. 그러면 대조네 대조. 여기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상의 전환 애상과 애상이 뭐야? 슬픔과 부끄러움에서 희망으로 정서가 바뀌었대. 그리고 겨울은 고난과 시련의 현실을 보여주고 나의 별은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고 봄은 희망과 생명, 조국 광복, 자아 회복 등을 의미합니다. 자 반드시 둘이 묶어주셔야 돼요. 이거 세 개. 특히 겨울하고 봄은 여러분들 꼭 비교하셔야 돼. 자 겨울하고 봄은 꼭 비교하셔야 돼. 자 밑에 보세요. 무더미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파란 잔디 긍정일까 부정일까? 왜 파란 장면이지? 아 긍정.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하게 해다. 풀이 많을 것이라는 거야. 뭐처럼? 왜 앞에 뭐처럼? 자랑처럼. 그럼 다시 파란 잔디는 부정이야 긍정이야? 긍정이야. 알겠니? 자 그래서 무덤은 죽음과 소멸의 이미지. 옆에 밑줄 부끄러운 자아야. 일단 무덤 자체는. 근데 여기에 무슨 잔디가 피어난다고요? 파란 잔디. 그럼 파란 잔디는 뭐라고 써있죠? 희망, 부활, 재생의 이미지래. 한마디로 희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생명, 삶의 탄생을 말합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도 뭐예요? 둘이? 대조의 대조. 응? 겨울과 봄 대조. 무덤과 파란 잔디 대조. 알겠니? 자 그리고 내 이름자 묻힌 언덕이에도 자 내 이름자 묻힌 언덕은 무덤의 그냥 이미지고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에다 현재는 부끄러워서 이름을 덮어버렸지만 아까 어땠어? 자기 이름 석자 써놓고 뭐 한다 그랬지? 흙으로 덮어버렸다 그랬지. 맞아? 자 현재는 부끄러워서 이름을 덮었지만 밑줄 쳐 언젠가는 거는 현재야 미래야? 미래에 봄이 온다면 내 이름이 자랑스럽게 빛날 것이라는 확신과 의지의 표현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랑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올 해방된 조국에 대한 자랑스러움이고 자, 풀 별빛입니다. 풀은 희망, 부활, 재생의 의미지. 한마디로 저 위에 있었던 파란 잔디랑 어때요? 동일한 시적 이미지예요. 자, 내려가면 10연 볼게요. 자,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생 의지. 자, 현재로 돼 있니? 미래로 돼 있니? 여기? 미래별표. 부끄러운 현실을 씻어내고 언젠가 도래할, 언젠가 맞이할 광복의 봄에 자랑스럽게 부활하겠다는 의지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윤동주의 별에는 밤을 좀 받고 넘어가 보세요. 4페이지 가볼래? 4페이지 가봅시다. 자 우리 핵심 정리는 그냥 쫙 프린트로 볼게. 자 1번에 화자 봐보세요. 여기 할 때 잘 들으셔야 돼. 자 화자 잘 봐봐. 자 화자나는 가을 밤하늘의 별들을 헤아리면서 가을의 동그라미 시작. 가을. 자 가슴 속에 많은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들을 떠올리고 있대. 자 그리고 밑줄 쳐. 현재의 우울하고 부끄러운 현실에서 다시 언제라고요? 현재. 자아 성찰을 통해 미래 동그라미 미래를 바라보는 긍정적 시선을 통해 부끄럽지 않은 이름으로 다시 재생하고 탄생하기 위해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다. 자 이게 화자야. 정서태도 첫 번째 그리움의 정서입니다. 어머니, 고향의 모든 것들 밑줄 과거의 추억에 대한 그림이 나타나 있다. 자 과거예요 여러분들. 과거. 두 번째 자아 성찰적 부끄러움. 자아 성찰을 통한 부끄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별표 미래지향적 의지적. 미래의 아름다운 세계.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세계는 시대적 상황을 적용하면 뭐겠니? 우리 민족이 앞으로 맞이할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광복. 알겠니? 그래서
자, 다짐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 옆에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게에다 나와 있죠. 자, 시어 갑니다. 자, 상징적 시어를 통해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데 별 별표. 별은 밝고 아름답고 순수한 이상적인 세상으로 자, 밑줄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 속마음 세계라는 거야. 그래서 어땠어? 별을 보면서 뭐 했어? 과거에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렸던 거 기억나요? 옆에 써있지? 과거 해상의 매개체야. 다시 별은 뭐라고요? 과거 해상의 매개체라고. 별 보면서 과거의 소중한 것들을 떠올렸다는 거야. 그 중에 가장 넘버원이 누구였어? 엄마였어. 엄마. 두 번째, 밤, 겨울. 암울하고 억압적인 현실 상황입니다. 별 붙여놔야죠. 밤하고 겨울. 그러면 반대로 봄은 뭐겠어요? 생명력의 회복, 조국의 광복, 희망, 재생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밤, 겨울, 봄은 대조야. 대조. 자, 그 다음에 파란 잔디 풀, 부활과 재생의 삶이죠. 자, 그럼 이거네. 밤하고 겨울하고 매치되고 봄이랑 파란 잔디 풀이랑 매치되는 거야. 알겠니? 자, 좀 써놓을래? 오른쪽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밤하고 겨울. 겨울밤 그냥 이렇게 외워놔버려. 겨울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써주시면 돼? 뭐 써주시면 돼? 무슨 잔디? 파란 잔디. 푸른 잔디든 파란 잔디든. 자, 그리고 뭐예요? 풀. 이거 무슨 계절이야? 봄. 이렇게 해주시라고. 자, 밑에 보세요. 자, 대립적 의미 볼게요. 밑에 있긴 있지만. 자, 겨울, 봄, 무덤, 파란 잔디, 풀. 이렇게 각종 대립되는 이미지들을 통해 인간의 생명력이 회복되는 상황,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암울한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자, 표현 갑시다. 자, 현재, 과거, 현재, 미래 별표 쳐요. 외워주세요. 현재, 과거로 현재, 미래. 현재를 보여줬다가 과거의 추억으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왔다가 미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시상정의가 나타나요. 자, 정리해놨어요. 1에서 3연까지는 뭐래요? 현재입니다.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상념에 잠김. 그리고 4에서 5연은 추억 속의 대상들. 그러면 현재예요? 과거예요? 추억 속이니까 과거죠. 그리고 6에서 7연은 현재의 부끄럽고 우울한 상황. 그리고 8에서 9연도 현실적 고뇌와 자아 성찰. 마지막 10연은 현실 극복 의지니까 미래지향적 의지를 보여줍니다.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과거, 현재, 미래로 전개되고 있어. 알겠니? 자, 요거 외워주셔야 돼. 자, 가로 3번에 암기라고 써. 외워주세요. 어디가 현재고 어디가 과거고 이걸 좀 아셔야 돼,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자, 계절의 순환에 의한 전개가 나타났습니다. 계절. 가을, 겨울, 봄이 나타나 있으며 이것은 과거는 그리움, 현재는 반성과 부끄러움, 미래는 희망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나타낸다. 현재형 시제 별표. 자, 뭐뭐입니다, 뭐뭐 봅니다 등의 경어체와 자, 존댓말이죠. 높임말. 현재형 종결음이 니은다. 자, 니다. 이런 사용하여 고백적이고 진솔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시상의 전환. 시변에 나왔던 그러나 별표. 그러나를 기점으로 과거 그리움, 현재 부끄러움, 그러나 미래 희망 의지로 시상이 전환되고 있다. 자, 감정이입 별표. 감정이입 옆에다 쓰세요. 감정이입이라 하기도 하고 뭐라고 한다 그랬죠? 객관적 상관물. 근데 웬만하면 감정이입으로 표현해서 낼 거예요. 시험에. 자, 어쨌든 우는 벌레에 화자의 슬픈 감정을 집어넣었다. 그럼 화자는 이 우는 벌레를 보고 지도 뭐 한 거야? 자기도 슬픔을 느낀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 운율의 변화. 자유시의 운율로 전개되다가 밑줄 오연에 이르러서는 빠른 호흡의 산문적 리듬을 구사해서 시상의 확장과 정서의 분출을 보여주고 다시 일반적인 운율로 돌아오는 호흡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거 이해가? 그러니까 봐봐. 압축적으로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어떻게 됐어? 길어졌죠? 그러면 길어졌다는 거는 화자의 정서를 이 안에 뭐 했다는 거야? 확장시키고 분출시켰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누군가한테 속마음을 얘기하고 싶으면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짧게 얘기해요, 길게 얘기해요? 길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확장적 문체를 썼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반복.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배치했대. 자, 이런 걸 무슨 법이라 그래? 아까 대자 시작하는 거, 대자 시작하는 거. 대구법. 자, 대구법. 자,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고 화자의 정서를 좀 더 강조하고 있다. 자, 별 하나의 뭐뭐과 넘기세요. 자, 그리고 비읍 니다의 반복을 통해 운율적 효과를 거두고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주제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개관 읽어보겠습니다. 개관. 이 작품은 윤동주가 연희 전문학교 졸업을 앞두고 쓴 시로 그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맑은 가을 밤하늘의 별을 매개로 하여 멀리 있는 어머니와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그리움을 노래했죠. 그러나 밑줄 칩니다. 시에는 단순한 서정에 머물지 않고 뭔 소리야 이게? 서정에 머물지 않고 뭔 소리일까? 지 정서 드러내는 데만 끝나지 않고 알겠니? 식민지 조국의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의 부끄러움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는 밑줄 칩니다. 이러한 부끄러움을 딛고 봄 광복의 자랑처럼 부활하겠다는 비장한 의지를 보여주며 서정성과 저항정신이 조화를 이룬 수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래요. 자, 밑에 OX 문제는 내가 그냥 다 써놨어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라고 요거 하고 쉬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1년에서 자, 이거 한번 보여주면서 해야겠다. 차라리. 자, 기다려 얘들아. 자, 빨리 1년 읽어봐. 눈으로 읽어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칠판으로 보세요. 앞에 표현 귀찮으니까. 잠깐만. 자,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갇혀 있습니다. 써있죠? 자, 1번 봐봐. 1년에서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이 가을로 차 있다는 표현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맞아 틀려? 맞지? 옆에 써놨어.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마치 하늘에 가득 차 있는 물리적인 실체처럼 감각적으로 어떤 감각으로?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2번 사면에서 자 사면 봅시다. 얘들아 사면 이거야. 여기야 여기. 자 사면에서 화자가 별을 다 세지 못하는 이유로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을 든 것은 내일이 오면 자신의 운명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드러내. 내일이 오면 나는 죽어? 그렇게까지 해서 되진 않아요. X. 내일 밤과 청춘이 남았다는 것은 아직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여유를 의미하며 추억을 아껴두려는 태도로 해석이 된대요. 자 이제 사연으로 내려가 볼게요. 사연 봅시다. 자 여기 사연 별 하나에 어쩌고저쩌고 있었죠? 자 별 하나의 추억과 같이 별 하나의 뭐뭐가라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것은 리듬감을 형성하고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당연히 맞겠죠? 그리고 4번의 오연. 오연은 우리가 산문적 특징 나왔던 부분이야. 여기. 자, 오연에서 소학교 동무, 폐경호 프랑시스 잠 등을 호명하는 것은 자, 왜 틀렸어 얘들아? 화자가 현재 이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X지.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들은 너무나 멀리 있는 존재들로 과거를 회상하며 그리워하는 대상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연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7연의 어머니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인 동시에 북강도라고 하는 공간과 연결돼 화자의 어린 시절과 고향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매개체이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가보겠습니다. 8연 가볼게요. 8연. 자, 8연에서 화자가 내 이름을 썼다가 흙으로 덮어버리는 행위는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입신양명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다. 입신양명이 뭐예요? 입신양명이 뭐야? 몰라? 뭐 몰라? 출세해가지고 이름을 날리는 거야. 알겠니? 지금 입신양명의 태도야? 흙으로 덮어버리는 게? 아니죠. 부끄러운 거잖아. 부끄러운 거. 그래서 X야. 자, 여기 6번 그 해석 좀 봐볼게. 무기력한 지식인으로서 삶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가리는 자아성찰적 행위예요. 됐어요? 그래서 6번 문제 별표. 자, 8번. 7번이죠. 7번. 구연에 등장하는 밤을 새어 우는 벌레는
화자의 슬프고 부끄러운 감정이 투영된 존재로 이를 문학적 용어로 객상 또는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한다. 자, 별표.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 벌레. 7번 문제 별표 치세요. 벌레가 우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슬퍼가 우는 것으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입니다. 그게 바로 밤을 새워 우는 벌레예요. 8번.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습니다, 봅니다 같은 경어체를 사용하여 자, 왜 틀렸어요? 옆에. 경어체까지 맞아. 현실에 순응하고 체념하는 소극적 태도야. 자, 얘들아. 그러나부터는 어떻게 바뀌었어? 미래지향적, 극복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해설 봐보세요. 해설. 경어체를 사용하여 고백적 분위기를 줬지만 밑줄 쳐. 마지막 연에서는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비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도 별표. 9번 시변의 무덤이 자, 우리 시변 보세요. 여기 시변의 무덤이 죽음과 절망을 의미한다면 그 위에서 피어나는 파란 잔디는 죽음을 딛고 일어서는 부활과 생명력을 상징한다. 맞죠? 그래서 무덤은 희생 죽음, 파란 잔디는 재생 부활의 대조를 통해 얘들아 대조를 해서 무덤을 강조하는 거야? 파란 잔디를 강조하는 거야? 파란 잔디를 강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0번 마지막 연에서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언젠가 미래에 조국 광복과 함께 명예롭게 회복될 것임을 확신하는 태도이다. 맞죠? 부끄러운 나의 자아가 죽고 난 후 광복이 오면 자신의 삶이 자랑스럽게 기억될 것이라는 믿음이 보여집니다. 11번 별표. 이거 왜 틀렸어요? 이거 왜 X일까? 규칙적 맞추고 일정하게 제한해. 마치 조선의 시조처럼 정형시로서의 안정감이야? 아니. 자, 해설 보세요. 행과 연의 구분이 있는 자유시고 중반부는 줄글 형태의 산문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산문시의 성격을 띠죠? 됐습니까? 그래서 X입니다. 넘기세요. 자, 좀만 힘내. 표정 좀 푸세요. 12번. 자, 시상전개 과정에서 그러나라는 접속어는 시 전체의 분위기를 애상적 정서에서 의지적 정서로 전환시키는 시적 전환의 역할을 한다. 맞지? 맞지? 12번도 별표. 자, 그 다음에 13번.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아릴 듯 합니다는 화자가 별을 세며 과거를 회상하고 소중한 가치들을 하나하나 성찰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맞죠? 이제 다 못 헤아리는 것은 아침이 오는 까닭이라는 표현은 시간이 부족하여 화자가 좌절하고 절망함을 나타내는 거야. 아니. 시간 부족의 절망이 아니고 아직 성찰할 시간과 가능성이 남았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14번의 별표. 15번.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등의 반복적 구조는 유사한 문장 형태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며 각 별에 의미를 부여한다. 16번. 별 하나의 어머니에서 어머니를 2번 반복한 것은 미친 소리 하고 있죠. 화자의 실수이거나 운율을 맞추게 한 것일 뿐이다. 땡땡땡.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강도를 높인 거죠.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에서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같은 시인의 이름으로 이어지는 나열은 밑줄 쳐요. 개인적 경험에서 보편적 대상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이제 17번 같은 게 어려운 선지야. 알겠지? 그러니까 고차원의 선지야.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은 뭐야? 아니 그러니까 봐봐. 뭐라고 써 있어 지금? 졸고 있지. 개인적 경험이잖아. 한마디로 가까운 사람이었어, 먼 사람이었어? 가까운 사람이었지. 프렌드, 알겠지? 근데 또 봐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가볼게. 그 다음에 먼 존재. 프랑시스 잠이랑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어때요? 한국 시인이에요? 외국 시인이야? 외국 시인이니까 가까워 멀어요? 멀잖아요. 맞니? 그래서 경험에서 이상으로 보편적 대상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맞아요. 그래서 17번에다가 심화라고 쓰세요. 이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학교 선생님이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굳이 내지는 않을 겁니다. 평가원 문제도 아니니까.
자, 그래서 17번은 그냥 심화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그저 멀듯이 그리운 사람들과의 심리적이면서도 물리적인 거리를 별의 거리에 비유하여 감각적으로 형성한 직육법이다. 맞아. 뭐뭐 드시가 들어갔으니까. 알겠니? 은유법 이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18번의 별표. 18번 중요해요. 17번 외우지 말고 18번 외우세요. 그냥. 그다음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는 화자가 그리움의 대상을 완전히 잊어버려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이거 아니죠. X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대상이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는 현재의 부끄러운 자아를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해 새로운 자아로 재탄생하려는 극복 의지를 보여준다. 맞죠? 됐어요? 그러니까 자, 잘 들어. 20번에 잠깐 별표 쳐볼까? 봐봐. 그러니까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다는 거는 현재 자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때? 부끄러운 거야. 맞아. 이거 맞아. 근데 이것까지 암시하고 있다는 거야. 암시란 거야. 뒤에 나올 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맞죠? 그럼 다시 봐봐. 현재 부끄러운 자아를 직시하고 끊어줄래? 그럼 여기까지는 이 문 19에서 그냥 볼 수 있는 모습이야. 하지만 이제 뒤에 우리가 시를 보면 어때요? 뒤에를 보면 극복 의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앞으로 그것을 극복해 새로운 자로 재탄생하려는 의지를 상징한다는 거야. 상징한다 밑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상징한다 밑에다가 암시한다. 써놔. 상징한다 옆에다가 암시한다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뒤에 나올 내용을 마치 예고편처럼 보여준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자, 요거 20번도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21번.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해서 벌레는 화자의 이름이 부끄럽다고 비판하며 우는 가상의 존재이다. 자, X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화자가 감정을 입한 객상으로 벌레의 울음은 결국 화자의 부끄러움과 슬픔을 대변하죠. 22번.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은 겨울은 현재의 어두운 상황을, 봄은 성장한 미래의 희망적 상태를 상징한다. 맞죠? 그래서 계절의 순환이 현재에서 미래로의 변화를 보여준대요. 자,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에다는 죽음에서 재생으로 이어지는 극복 의지를 표현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시는 결국 별해기, 외부, 이름 부르기, 내면, 이름 묻기, 성찰, 미래 전망, 의지로 이어지며 인식이 점층적으로 심화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맞고요. 24번에 심화라고 쓰세요. 자, 이런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17번하고 24번 같은 경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나머지 선지는 다 알아두셔야 돼. 알겠지? 그래야지 한 문제도 틀리지 않습니다.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가 있거든. 숙제로 풀어오세요. 알겠죠? 풀어오세요. 자, 잠깐 쉬었다가 11페이지 서시합시다.